안녕하세요. 그냥좀의 TV의 이지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2강 이제 4번? 5번째 시간인가요, 벌써? 네, 5번째 시간 여러분하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볼까요? 많이도 넘어가네요. 그러면 네, 기록과 메모에 흠해서 여기까지 했고, 지금 이제 요 내용까지 저번 시간에 검색 엔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 그 중에서 잠깐 팁으로 다음에다가 그 검색 엔진에 등록하는 것까지 저희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키워드는 사실은 이건 강조를 수십 번, 수천 번 더 해도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키워드라는 것이 사실은 블로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키워드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천천히 한번 배워나가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여러 번 강조해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절대 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실은 블로그를 잘 운영하는 방법의 처음과 끝은 키워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제 이제 키워드를 다루는 방법, 키워드라는 게 뭔지,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생각들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키워드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면, 자, 키워드라고 하는 건 언어예요, 언어. 자, 키워드는 말 그대로 뭐다? 언어다, 언어.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상, 우리가 고객 여정맵 예전에 한번 만들어 봤던 거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 독자라고 하는 독자,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콘텐츠 소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콘텐츠 소비자. 그 다음에 반대되는 개념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콘텐츠 생산자. 그냥 쉬운 얘기로 하냐면 여러분이죠, 여러분. 블로거. 그죠? 그러면 이 중간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 우리 중간 제목 검색 엔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무슨 얘기냐면 플랫폼, 또 다른 말로는 SNS 플랫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자가 있는 거예요. 독자가 있고, 콘텐츠 생산자가 있고, 검색 엔진이 있고. 이 부분을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나. 자, 이게 네이버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독자, 콘텐츠 소비자라고 이해를 해봅시다. 콘텐츠 소비자가, 자, 종합소득세의 환급일을 알고 싶어서 종합소득세 환급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환급일 입력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지금 검색엔진 네이버라고 하는 데에서는 검색엔진 종합세 환급일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검색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한다? 자, 우리 이걸 검색 결과라고 한다. 이거. 그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예를 든 것처럼, 자,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지금 이게 검색 엔진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상태가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검색 엔진. 이건 검색 엔진이에요. 그죠? 검색 엔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플랫폼이죠. 플랫폼. SNS 플랫폼. 그죠?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곳이 크게 있어요. 여기에. 이 플랫폼에다가, 자, 제가 가서 이렇게, 이걸 우리가 검색창이라고 부르죠. 이게 뭐라고 했냐면 검색창. 그러니까 이게 구글에도 있어요. 구글. 자, 구글로도 가보면, 이게 뭐다? 이게 검색창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검색창이라고. 이게 검색창. 그죠? 자, 이게 어디 있냐? 또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으로 또 가면 검색창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자, 검색 엔진들은 이렇게 검색창이라는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 검색 창에서 우리가 자, 이렇게 뭔가를 썼어요. 종합소득세 환급일이라는 걸 쳤어요. 이렇게 하고 탁 엔터를 쳤어요. 지금 방금 아까 같이 종합소득세 환급일이라고 이렇게 쳤잖아요. 그죠? 이 종합소득세 환급일이라고 이게 이렇게 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키워드라는 거다. 키워드. 그죠? 키워드. 자, 그러면 이게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를 입력을 하니까 어땠어요? 이 키워드를 검색 엔진에서 입력을 하니까 어땠어요? 자, 여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다? 검색 결과다. 이게 검색 결과다. 이게 검색 결과다. 자, 그런데 검색 결과라는 걸 가만히 한번 보니까 자, 검색 결과라는 걸 보니까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뭐예요? 뷰라고 써 있죠. 뷰. 자, 뷰. 요 뷰는 뭐냐면 블로그와 카페를 아까 같이 요 키워드에 있는 부합되는 저 키워드에 맞는 부합되는 검색 결과로 노출을 시켜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연관 검색을 하는 거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 거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아래로다가 내려가 보면 자,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검색 결과에 지식인. 자, 지식인도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내려가니까 뭐 이렇게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요 영역이 뭐냐면 웹사이트. 자, 웹사이트. 그래서 블로그라고 해서 반드시 어떻게 전부 다 블로그 아까 뷰 탭에 다 아까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시면 네, 이렇게 웹사이트에도 나오는 블로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왔네. 뉴스. 자, 뉴스. 또 봅시다. 이미지도 검색 결과에 이미지도 나왔네요. 이미지. 그 다음에 동영상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순서가 이 하나하나를 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파워링크는 맨 뒤에 나오네요. 이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섹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 위에처럼 이것들도 다 하나하나의 섹션을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가만히 보면 어떤 식이냐. 자, 여기서도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섹션이 이렇게. 이게 바로 검색 결과라는 얘기를 드렸고, 자, 우리가 그러면 블로그를 잘한다. 블로그가 좋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예전엔 페이지가 나왔는데 이게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됐네요. 아홉하고 뷰 더보기 나오죠. 이게 소위 얘기하면 이 9개가 첫 페이지인 거예요. 검색 결과의 첫 페이지. 쉽게 얘기하면 이 검색 결과의 첫 페이지 중에서 자, 위쪽에 노출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위 노출이라고 한다. 상위 노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상위 노출. 그죠? 왜? 이 상위 노출.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상위 노출. 그러면 자, 하나 한번 보시자고요. 이 상위 노출이 왜 필요한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고요. 상위 노출이 되어야만 자, 키워드로 검색을 했어요. 내가 그래 검색 결과를 찾았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는 모르는데 이 뷰 탭을 눌러서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로 가는 확률이 5%밖에 안 된대요. 5%. 전체 100명이 자, 종합소득세 환급일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자, 쉽게 얘기하면 이 검색된 결과에 뷰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까지 콘텐츠를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다? 적다는 거죠.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케팅 용도든 내가 어딘가 노출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든 어떻게 상위 노출을 하려고 기를 쓰는 거다 이거죠. 기를 쓰고 상위 노출을. 왜? 마케팅도 이래야 효과가 있고 방문자도 이래야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 기를 쓰고 아까 같이 노출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해? 키워드라고 하는 부분. 지금 이해하셨죠? 키워드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러면 아까 이 키워드라고 하는 것들을 아까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자, 콘텐츠를 읽는 독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키워드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요. 짠짠짠. 여기다 해볼까요? 쉽게 얘기하면 독자, 콘텐츠 독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콘텐츠 생산자, 독자, 소비자. 그 다음에 검색 엔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세 곳이 있었어요. 그럼 독자는 어떻게 돼요? 검색 엔진에서 키워드를 쳤어요. 키워드. 뭐를 쳤어요? 키워드를 쳤더니 검색 엔진은 어떻게? 독자에게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를 보여줬죠. 검색 결과. 그죠? 검색 결과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검색 결과. 여기에다가 키워드를 치니까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를 독자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키워드는 검색 엔진과 다시 키워드는 결국 어떻다? 검색 엔진과 실질적으로 콘텐츠 독자 사이의 언어예요. 언어. 그죠? 말을 하는 거죠. 얘가 A 나는 뭐 해줘, 야 나 밥 좀 줘 라고 말을 했을 때 검색 엔진이 그 말을 알아듣고 밥을 주면 의사소통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목적을 가진 누가 있다? 콘텐츠 생산자가 아까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콘텐츠 생산자가 아까 같이 있다. 검색 엔진과의 사이에. 그러면 콘텐츠 생산자는 어떻게 해요? 자, 독자와 검색 엔진 간에 둘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콘텐츠 생산자가 만약에 둘은 영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콘텐츠 생산자는 폴란드어의 콘텐츠를 만들었다. 검색이 될까요? 안 되겠죠. 응? 둘은 쉽게 얘기하면은 영어를 쓰고 있는데 둘은 영어를 써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영어. 그런데 콘텐츠 생산자는 폴란드 말을 한다. 이게 의사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절대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돼요? 콘텐츠 독자와 콘텐츠 소비자와 검색 엔진 사이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콘텐츠를 생산 가공해야 한다. 정말 간단한 얘기죠. 네? 이게 뭐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죠. 자, 콘텐츠 소비자. 그 다음에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여러분의 콘텐츠를 생산 가공을 해야만 어떻게 써요? 콘텐츠 독자가 아니면 검색 엔진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가공해서 생산했던 콘텐츠를 상위에다 배치를 시켜주겠죠.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 그러니까 콘텐츠를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기법, 노하우들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거죠. 키워드다. 언어를 아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언어라는 개념을 키워드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오늘 첫 페이지밖에 못 나갔네요.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자, 이 키워드에 대해서 키워드가 뭐고, 키워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떤 도구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수업부터 쭉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서부터는 무엇을 배운다? 키워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